조국은 여러 가지 수사를 거치면서 점점 더 강력해진 것 같고 그 이후에 현실 정치에도 도전을 하게 되는데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고 급기야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유은영 기자. 네, 조국혁신당을 창당을 하고 당대표를 무려 99.9%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값진 거는 그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의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석이라는 성과를 거둔 거는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강력한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뛰어다녔던 모습이 굉장히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고, 그리고 지지율도 신생당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야 정말 조국이 이 지금 새로운 어떤 흐름의 선봉장에 섰구나 이런 느낌들을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 문구 같은 경우에도 좀 심심한 문구보다는 되게 좀 파격적인 문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디올 말고 구찍 뭐 이제 9번이었으니까 비례를 이제 굵직이라고 그쵸. 맞아, 그리고 또 네. 지민 비조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으시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런 말도 음, 있었고 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이번엔 대파가 심판하는 선거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확 각인되는 문구들로 어필하면서 총선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10석 이상을 득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과제도 남았을 거고 그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총선 지역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돌풍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그런 정당 지지세라는 것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것 같았지만 조국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있었던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해 12월에 징역 2년이 확정이 돼가지고 영화의 몸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당의 그런 혁신 방향이 이런 것들이 약간 미미해진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 뭐 특별사면 전까지는 앞으로 사실 향후 얼마나 정치를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되게 불투명했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당 이름부터가 사실은 너무나 그 조국 전 대표로 확실하게 각인됐던 당이기 때문에 당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구심점을 잃은 측면, 또 존재감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뭐 정말 다시 당 대표로 복귀를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8.15 특별 사면을 통해서 조국 전 대표가 그 풀려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측면은 조국 전 대표가 언제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할 것인가 그 시점에 대한 저울질이 많은데 유설희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시점은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연말 정도 이제 복귀할 거다.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에 전당대회 열어서 12월에 당대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근데 조금 늦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조국혁신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귀 시점을 두고는 굉장히 분분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뭐 10월엔 뭐 국정감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앞엔 또 추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피해가지고 11월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기존 지도부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조국 전 대표를 다시 전면 내세우는 방식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이런 그 모습 같은데 여하간 그 조국 전 대표의 변수가 정치 복귀 시점이 중요한 것은 그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그 얘기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리멸렬한 상황 속에서 자칫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런 그 경쟁 구도가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음. 관측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난 그 4월에 담양 그 보궐선거에서 담양 군수 선거를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긴 전례가 사실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중도에서 이제 좀 어떤 우파 포지션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음. 조국혁신당은 정말 그 비어있는 어떤 왼쪽의 진보의 자리, 이 부분들 잘 선점하는 방향으로 좀 독자 노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열린우리당 때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열린우리당도 굉장히 예전에 독자 음. 노선을 추구를 했지만 결국엔 대선을 앞두고 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판단 하에 합당을 좀 또 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합당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당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범여권 진영이 음.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 지금 세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정청래 대표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조국 전 대표를 새로운 대표에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형 변화가 굉장히 예상되는 부분이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원외에서 가장 큰 응원을 보낸 사람이 정청래 대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대표가 굉장히 우군적인 요소를 가진 두 사람이 결합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의 경쟁을 전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정청래와 조국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 선명한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통합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 야당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제 적폐청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정당으로서 선명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강성 개혁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조국혁신당이 갈 곳을 좀 잃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과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조국당의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뭐 사회 대변혁의 길을 선택해서 훨씬 더 선명한 레프트로 갈 것인가 이런 그 아마도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또 조국 전 대표가 이게 정당 이합집산뿐만이 아니고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넥스트가 누구인지를 논할 시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망에 오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여권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그리고 여권에 가까운 야권의 인물들을 검색하다 보면 당연히 돋보이는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조국은 곧 다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지금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뭐 인천 계양을 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었던 충남 아산을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대권 플랜에 따라서 어디에 갈 것인가 이런 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국 대표가 대권을 생각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왜냐하면 당연히 국회에 좀 복귀를 해가지고 당에서 이제 자기 세력을 좀 다지고 이런 게 대권에 훨씬 유리하기도 하고요. 이제 부산시장이 되면은 너무 이제 서울하고 물리적 거리가 좀 발생하잖아요. 그 서울시장은 또 업무 강도가 상당해가지고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대권 생각하면은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대권 후보라고까지 언급한 데는 아마도 그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팬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과 같고 조국 전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미디어에 대중적으로 굉장히 오래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을 일단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굉장히 준수한 외모, 정교한 말투, 말솜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원서판의 측면에서 어느 하나 빠진 게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여겨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를 만나거나 혹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들어본 경험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계에 아직 계실 때 주로 그 형법 관련한 사안이라든지 좀 사회적인 사안이 있을 때 사회부 기자로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전화를 좀 해서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다만 좀 느껴진 거는 학자로서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엄청 딱딱하고 아주 좀 되게 선비같이 좀 말씀을 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언어를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고 그거를 결정적으로 좀 느꼈던 거는 이제 그 총선 유세를 다니면서 부산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고마 치아프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예, 그런 파격적인 학자로서는 되게 쓰지 않을 것 같고 본인의 예전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되게 구수하지 않을 것 같았던 언어를 말을 했고 또 실제로 기자들한테 말을 하실 때도 그렇게 이제 유세를 다니면서 에너지를 얻고 구사한 적 없었던 용어를 쓰는 것이 자기를 되게 많이 변하게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평가를 듣는 거고 우리 유설이 기자는 좀 어떻게 조국 전 대표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따로 뭐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해본 적은 없고 제가 사실 법조 출입할 때 이제 그때 조국 대표 일가 재판을 취재를 하면서 이제 방청을 하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요. 좀 외모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솔직히 기자들이 이제 조국 대표의 이제 외모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제 법정에서 저기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데
이제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특유의 이제 앞머리를 넘기는 제스처가 있으세요. 쓸어 넘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법정을 걸어 들어오시는데 약간 뒤에 반사판이 있나? 약간 이래서 이제 기자들이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많이 놀랐다. 아니 저는 이제 경향 TV에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뭐 질의응답을 준비해서 오지만은 앵커의 그 자의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변형될 질문을 던지는데 굉장히 그런 수려한 답변을 했고 수려한 답변이라는 거는 그 컨텐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법에 맞는 답변을 하기가 생각보다 방송 중에 쉽지가 않은데 앞뒤가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이분이 굉장히 여러 경험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를 직접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2012년 3월부터 이제 고정 칼럼을 쓰는 대신에 자기 친구인 박찬수 편집국장이 그 조국 전 대표한테 인터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칼럼 쓰는 것보다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더 쉽다고 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칼럼보다 인터뷰가 더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이효리랑 인터뷰한 거. 그러니까 이효리가 사실은 그 MB 정부 때였는지 박근혜 정부 때였는지 인터뷰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 보수 정부 때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었는데 더군다나 문재인 그 당시의 대선 후보라는 명확한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과 인터뷰하는 거는 더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좋았던 게 이효리가 가지고 있는 녹색 가치 그리고 여성주의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잘 뽑아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산호맹 수준에서의 고루한 PD 사상가가 아니고 노동운동 지향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진보 성향을 포괄하는 인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효리를 상대로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은 그때 인터뷰했던 많은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상대방과 대화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언수를 발휘하는 것들이 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절차 탕마가 된 게 아닌가 좀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